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랑은 삼류가 하고 과시는 이류가 하며 진짜 고수는 남이 알아서 칭찬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죠.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자랑했다가는 본의 아니게 미움을 사거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 자랑만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유명한 황해정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도구가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족쇄가 된다. 이제 70세가 된 현철 씨는 동네에서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제법 큰 돈을 벌었죠. 그런데 현철 씨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현철 씨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도 너무 낮고 난 그냥 건물 하나 더 사려고 해. 월세만 받아도 한 달에 몇 천은 나오니까. 그 말을 듣던 친구 종구 씨는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자기는 젊었을 때 직장 생활만 하며 알뜰살뜰 모았지만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죠. 현철 씨는 아무런 악의 없이 한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현철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했지만 속으로는 또 돈 자랑할 텐데 뭐하러 만나나 싶었던 거죠. 돈은 원래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신경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돈 자랑은 아무리 조심해도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부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조용히 좋은 일을 하고 베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품격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한없이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우리 손주는 외국어도 잘하고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자리에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나라 때의 명재상 사마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72세의 영자 씨는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니까. 며느리도 너무 착하고 예뻐. 애들도 똑똑해서 영어 유치원 다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같은 모임에 있는 순덕 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순덕 씨의 아들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거든요. 며느리도 없이 혼자 사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밤마다 걱정이 많았던 순덕 씨는 영자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도 영자 씨는 아들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애는 주말마다 해외여행 다닌다니까. 지난달엔 일본 가고 이번엔 유럽 갔다 왔어. 순덕 씨는 차마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잘 살기만 해도 소원이 없는데 저 사람은 참 남 생각은 안 하는구나. 그렇게 영자 씨는 모임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싫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피하고 싶어 했던 거죠. 진짜 자랑스러운 부모는 자식을 통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면 속으로 기뻐하고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자랑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자식이라면 남들이 먼저 알아볼 테니까요. 진정한 고수는 남이 먼저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멋진 일 아닐까요? 세 번째는 학벌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걸 평생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내가 서울대 나왔잖아. 우리 때는 연고대 아니면 대학도 아니었지.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감탄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고려시대의 대학자 이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이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70세의 명훈 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어느 자리에서든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죠.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학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때는 대학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지. 지금이야 뭐 대학이 넘쳐나지만. 가족 모임에서도 조카들에게 늘 학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좋은 대학 나와야 사람이 대접받는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어느 날 40대 후반의 후배가 명훈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요즘은 학벌보다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명훈 씨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학벌만 강조하면서 정작 실력이나 인품으로 존경받은 적은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명훈 씨의 오랜 친구인 진수 씨는 지방대 출신이었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키워 성공했습니다. 진수 씨는 학벌을 내세운 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지혜로 주변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이때 명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거의 학벌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학벌 자랑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느 학교 나왔냐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한 시대죠. 미국의 석학 말콤 글래드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학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온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평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대를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스펙보다 현재의 인품과 지혜를 보고 존경합니다. 학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젊었을 때 잘 나갔다고 자랑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빛났던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인기 많았던 일,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순간, 돈을 잘 벌었던 시절.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계속 입 밖으로 꺼낼 때 생깁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갔지. 우리 때는 말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부장님들도 나한테 인사하고 다녔다고. 이런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흥미롭게 듣지만 결국엔 지겨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잃는다. 그렇다면 과거 자랑이 어떻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70세의 경식 씨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대기업에 입사해 30대에는 승진을 거듭하며 촉망받는 인재였죠. 40대에는 팀장이 되어 후배들에게 존경받았고 50대에는 임원 후보로까지 거론되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 후 경식 씨는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면 젊었을 때 잘 나갔던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거래처 사장들이 줄을 섰었다니까. 우리 때는 실력으로 승부받지. 요즘 젊은 애들은 운 좋아서 출세하는 거야.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지금쯤 대기업 대표가 돼 있었을 텐데. 하지만 문제는 경식 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흥미롭게 듣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반응이 점점 시큰둥해졌습니다. 후배들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고 친구들은 또 그 얘기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어느 날 경식 씨는 후배들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또다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때도 멋지셨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를 더 즐기시는 게 어떠세요? 그 순간 경식 씨는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만 매달려 있느라 현재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과거 자랑은 오히려 고립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듣는 과거 이야기는 재미있어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과거 자랑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런 자랑이 계속되면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게 됩니다.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라고 계속 말하는 순간 지금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죠. 중국의 현자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어제의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즐긴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그것을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과거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면 그건 참 좋은 기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지금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성취를 만들어가는 것도 멋진 선택이겠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다. 즉,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되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진정한 멋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5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만나면 건강관리법을 공유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릴 때입니다. 나는 아직도 혈압이 정상이야. 내가 70인데도 등산하면 20대 못지않아. 아직도 골프 18홀 다 돌고도 끄떡없다니까. 물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건 축복받은 일이지만 이걸 자랑처럼 말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몸은 운명의 일부이니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자, 그럼 건강 자랑이 어떻게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한번 실제 이야기로 들어볼까요? 72세 명수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건강 전도사입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해왔죠. 덕분에 아직도 정정하고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명수 씨는 건강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10km씩 뛰어. 혈압도 120에 80 딱 정상이야. 어제 병원 갔더니 의사도 깜짝 놀라더라고. 40대 건강이라고. 아직도 이가 튼튼해서 고기도 그냥 씹어 먹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우와, 대단하시네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명수 씨의 친구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70세 현철 씨는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고 74세 동식 씨는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이 힘들었으며 71세 영희 씨는 고혈압으로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앞에서 명수 씨의 건강 자랑은 점점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수 씨가 또 건강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때 조용히 듣고 있던 현철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내가 건강한 건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우리한테는 좀 자랑처럼 들려. 우리도 건강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어쩌겠니? 그 말을 들은 명수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건강한 걸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축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건강 자랑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은 누구나 원하지만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유전적인 요인, 사고, 질병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나는 아직도 멀쩡해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성인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건강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자랑보다는 격려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도 무릎이 아플 때가 있는데 이 운동을 하니까 좀 덜하더라. 한번 해볼래? 당뇨 관리하기 쉽지 않지? 나도 혈당 조심하는데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되더라. 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즉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다른 사람들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듣는 사람의 질투와 반감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벌 자랑입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건강 자랑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다들 건강도 챙기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